두 사람이 있는데 각각 방정식을 푸는데 형태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저렇게 근을 구했고 수연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두 개의 근을 구했답니다. 2차 방정식의 옳은 근, 그러니까 잘못 보지 않고 최초에 주어졌던 방정식 해를 구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형태를 먼저 볼게요. 사람 이름이죠, 이거? 형태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뜻은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은 크게 문제없이 잘 봤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론은 x의 개수가 여기서는 a고 상수항이 c인데 a와 c를 잘 봤으니 이 a와 c에 관련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을 곱한 값은 a분의 c. 그럼 2차항과 상수항을 잘 봤을 때 크게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 근의 곱이죠. 뒤에 나와 있는 거.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거. 그럼 그대로 씁니다. 두 개 근. 여기서 이제 형태의 두 개 근은 마이너스 4랑 3으로 봅시다. 물론 이게 알파가 마이너스 4고 베타가 3일지 또는 알파가 3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4일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곱이잖아요. 곱셈은 알파가 누군지 베타가 누군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c 이 공식에 맞추어서 두 근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됐죠? 그 다음은 공식상 a분의 c 이렇게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2a 라는 규칙이 나왔네요. 그 다음 사람 이름이 수연이. 수연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답니다. 그럼 x제곱의 개수랑 1차항 개수를 x의 개수를 잘 봤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a랑 b를 잘 봤다는 뜻이에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상 a와 b를 잘 봤다면 이 공식은 별 무리 없이 잘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수연이가 봤던 근은 알파가 2-루트 7, 베타가 2 플러스 루트 7 일 수도 있고 또는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7 그 다음에 베타가 2-루트 7 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공식은 두 근을 더한 값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a와 b를 잘 봤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두 근을 더했을 때는 1에 더하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얘를 더하나 오른쪽에 있는 얘를 더하나 어차피 합치면 4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그 처음에 최초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모양이 이거였잖아요. 여기서 b와 c 자리 대신에 얘네를 대입합니다. 그럼 a제곱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4ax c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2a 여기 x제곱 빠졌네요. 네. 양변을 a로 나누면 뭐 a는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썼을 테니 양변을 a로 나눕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0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따라서 x의 근은 마이너스 2와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옳은 근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BC의 관계를 가진 문제를 푸는 거고 ABC를 직접 구해낸 거는 사실은 아닌 거죠.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C가 얼마인지를 각각 구한 건 아니고요.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A를 약분시켜 방정식 해를 구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여기 실력 더하기 문제 좀 어려운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상당히 많은 실력 더하기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밑에 게 좀 더 어렵다는 것 뿐이지 문제 자체 난이도가 엄청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데 이 문제도 형태를 보니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운 대로 합시다.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랍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잖아요. 그럼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봅시다. 그럼 배웠던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m이니까 3m이 됩니다. 근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라네요.
그럼 3m의 값이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므로 양변 3으로 나누면 m의 값이 음수. 근데 음수인 건 알겠지만 음수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m이 얼마인지까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근데 두 번째 제를 써야 되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눈치라는 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보통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3m 그 다음에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a분의 1분의 c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합과 곱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제곱의 합이 나오면 당연히 이게 곱셈공식 변형 써야 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여기다 넣습니다. 아까 위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고 있었냐면 3mm라고 알고 있었죠.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럼 3m의 제곱, 9m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이거였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그게 11이랍니다. 이게 11. 그럼 분배, 9m의 제곱, 플러스 2m. 분배한 플러스 4.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7. 인수분해 되겠죠? 9m. 여기 m. 이쪽에 7, 이쪽에 1.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더해서 이렇게 하면 9m,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m. 네, 합치면 플러스 2m이 나오죠. 인수분해 잘 됐으니까 묶으면 9m 마이너스 7 곱하기 m 플러스 1. 그게 0. 따라서 m의 값은 9분의 7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아까 m의 값이 음수로 하지 않았나요?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것만 됩니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문제가 상수 m의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10-2번 문제.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1과 베타 제곱 플러스 1을 두근으로 하는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AB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걸 너무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너무 알파 베타로 우리가 외웠던 공식을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식이 항상 알파 베타로 안 나오고 지금처럼 뭔가 알파 베타에 대한 변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고지고대로 놓고 풀기 좀 그래요. 뭔 얘기가 하냐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얘를 따져 물을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쓰긴 하죠. 두근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을 곱한 값은 a분의 c.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보통 근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그런 풀이에서는 이걸 알파벳으로 쓰게 되면 이런 거에서 이제 걸린다는 뜻이죠. 근이 알파벳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은 이렇게 나와요. x의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꼴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그랬죠. 물론 제곱의 개수가 1일 때인 거다, 이거는. 제곱의 개수가 이제 a가 붙으면 이 전제식이 이제 전체식에다가 a를 곱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외우면 이제 이런 거에 걸리잖아. 근이 똑같지는 않다. 알파 베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형사화해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x는 알파 베타가 아니고 네모 세모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럼 네모 세모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런 꼴로 만들어지겠죠. 자, 저 자리에 얘랑 얘를 네모로 보시고 얘를 세모로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근이 알파 제곱 플러스 1, 베타 제곱 플러스 1을 네모 세모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 베타 제곱 플러스 1 계산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랑 곱하라는 얘기잖아. 저 정도 분배할 수 있죠? 분배하면 알파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2차 방정식 작성됩니다. 그죠? 곱셈 한 거요. 곱셈 공식 이렇게 하나씩 분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님 내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과 알파 베타를 알면 이건 끝나죠. 다시 일이 돌아가서 문제 위에서 위에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c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5.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5 10 마이너스 6 됐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x 제곱 이게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x 여기가 알파 베타가 5였죠. 25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6 그럼 19 남고 거기다 1 더하면 20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 얘랑 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 값은 4 B 값은 20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16 이 정답이 됩니다. 이게 두 근이 알파 베타 근데 얘네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것도 비슷하죠. 아까 했던 네모 세모 형태로 기억하셔야 돼요. 근을 그럼 네모 세모 얘가 네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 이 방정식에 두 근은 알파와 베타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에 두 근은 알파와 베타가 아니고 얘네가 근이란 얘기야. 얘랑 얘가 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했듯이 이게 그냥 네모의 꼴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한 근이 너무 불편하게 써져 있으니까 그냥 쟤를 네모라는 근, 얘를 세모라는 근으로 이해하시자는 거예요. 그럼 이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자면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는 0의 꼴로 써질 거란 얘기죠. 제곱 앞에 4가 붙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면 돼. 그때 가서. 제곱에서 4로 만드는 과정은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일단은 이 구조에 먼저 맞춰봅니다. 그럼 집어넣어요. x제곱 얘랑 더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짝지어지는 거죠.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이렇게 짝지어질 테고 다음 얘랑 곱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가 나와요. 다음 얘를 곱하면 플러스 1 얘를 곱하면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1이 두 번 나오니까 플러스 2 다음 마지막 이렇게 곱하게 되면 알파 베타 분의 1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작성됩니다. 옆으로 좀 당길 거 그랬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찾아야 될 거는 알파 베타 값,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하네, 이거. 얘는 통분이 필요하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정도는 통분할 수 있죠? 결론은 다시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만 알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갑니까? 여기서 당연히 그려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2분의 3. 알파 베타는 a분의 c, 2분의 4 약분하면 2. 이걸 좀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차례대로 x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3 플러스 이쪽 거 계산한 게 이거였죠. 알파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3 x 여기 잠깐만요. 여기 왜 갑자기 플러스가 됐죠? 마이너스죠? 네. 플러스 될 이유가 없는데. 그 다음 여기 알파 베타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4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2분의 1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계산합시다.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기 이 분수식 좀 계산이 불편하죠? 여기를 일단 먼저 여기다 써볼게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그럼 분모 2로 통분되는 상태잖아, 어쨌든. 분모 2로 통분되어 있네요.
그럼 분자는 3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6 더하기 2분의 3, 2분의 9. 그럼 분자 2를 곱해서 분자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럼 분모에다 2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4분의 9.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9x가 된 거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8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 양변에 4를 곱해야 되겠죠? 이게 왜 4가 붙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네요. 양변에 4를 곱해 최대한 이 식을 간단히 쓴 거겠죠. 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약분하면 2, 9, 18, 0.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9, b값은 18. 둘을 더하면 a 플러스 b는 9가 정답입니다. 자, 10-4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알파.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마이너스 2와 베타. 그럼 알파, 베타를 두고 나라는 저 방정식의 PQ값. 조금은 이것도 좀 귀찮죠. 두 가지씩 풀어야 되니까. 첫 번째 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 a와 알파를 잘 구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1과 나머지 하나는 알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3.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마이너스 2랑 x는 베타가 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여기 x를 집어넣어. 그럼 ab에 대한 식이 나오지. 여기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그럼 또 ab에 대한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ab를 연립하면 ab 값이 구해져서 그 ab 값을 토대로 나머지 항근들을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해 못했어? 이게 근이잖아. 이 방정식에. 그래서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1을 대입하게 되면 1을 대입하고 얘를 1로 넘기게 되면 a-b는 1 이라는 식이 나오고, 여기다 이게 근이니까 이 방정식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계산해서 넘기게 되면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위에서 아래를 더합니다. 그럼 더하면 3a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더하면 안 되네요. 빼야 되죠. 둘을 뺍니다. 아래에서 위를 빼봅시다. 그럼 a 아래에서 위를 빼면 마이너스 4.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b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x 마이너스 5 0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 따라서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5. 근데 1 말고 나머지 항근이 알파이기 때문에 얘가 알파.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 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요 밑에 있는 식도? a값과 b값은 구한 상태였죠. a-4, b-5.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0. 따라서 x값 마이너스 2 또는 4. 근데 베타 값은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나머지 항근이니까 얘가 베타 값. 그 베타를 구한 상태니까 이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5랑 4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x값이 마이너스 5랑 4. 자,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 작성하시죠. 근데 2차 함계수가 1이네요. 그러면 그냥 부담 없이 x제곱 두 근을 더한 값의 부호반대 플러스 x 두 근을 곱한 값 상수 마이너스 20은 0. 그래서 p값은 x와 비계수 1, q값은 상수항 마이너스 20. 그래서 1 마이너스 20 정답은 p 마이너스 q값 21. 뭐 이렇다는 겁니다. 첫째 풀이는 뭐냐면요. 이거는 굳이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풀입니다. 그냥 대입하고 근 구해서 연립하시면 되는 거니까. 연립해 놓고 AB 값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이제 해를 각각 나머지 해를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근이 쉽기 때문이에요. 근이 워낙 쉬운 값들이에요. 1,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나온 AB에 대한 연립 반응식도 크게 문제없이 막 계속 분수로 나온다거나 뭐 그렇지도 않고 그냥 보통 잘 이쁘게 잘 나와서 집어넣었더니 또 각각 인수분해가 아주 또 이쁘게 잘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좀 변형이 돼서 근이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이게 막 분수로 나왔다 칩시다. x가 2분의 3 여기 있는 x는 마이너스 뭐 3분의 1 이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복잡할 거 아니야. 그거를 계산하는 과정, A, B를 연립하는 과정 자체가 일단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어렵지는 않지만 계산이 지저분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A, B를 또 어렵게 구해요. 그럼 나머지 한 건 구했는데 그 나머지 한 건도 인수분해 좀 만만치 않아. 그 알파벳도 좀 복잡하게 나왔어. 근데 여기다부터는 그게 뭐 어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과정 자체가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풀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다른 풀이는 이렇습니다. 다른 풀이는 이런 풀이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 근이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근을 더한 값,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a. 두 근을 곱한 값, 1과 알파를 곱한 알파는 a분의 c, b랑 같다. 이렇게. 이거 하나. 그 다음 여기서 두 근을 더한 값, 마이너스 2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두 근을 곱한 값,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베타. 그럼 a분의 c, 1분의 b-3이니까 b-3. 이렇게. 되었죠? 우리는 알파, 베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a 값이죠. 1 플러스 알파는 a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에 아니니까 여기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그럼 얘랑 지워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그럼 또 다시 여기다가 b자리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 식이 마이너스 2베타 b자리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2베타의 값은 3. 그래서 RS 위를 빼게 되면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4 넘겨서 알파 구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5. 알파는 3. 그런 건가요?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여기서 계산을 3 마이너스니까 4죠. 여기다 4를 집어서 넘어가면 알파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테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파벳을 구한 다음에 아까 했던 이렇게 이 반응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두 근을 더한 값의 부호 반대 플러스 x 둘은 곱한 게 상수항. 그래서 p값은 1, q값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까 풀었던 방식은 근을 직접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직접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는 건데 그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방정식의 해결이 좀 쉽게 될 때죠. 근도 비교도 단순할 때. 근데 근이 복잡해지게 되면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AB를 구하고 다시 연립해서 또 알파, 베타 구하고 이게 생각보다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이 방식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예제 11번 문제 별표 쳐놓으세요. 이 문제의 별표입니다. 네, 별표 하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5, 그 다음에 곱이 4.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산하시오. 시험에 매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풀이법이 두 개 있습니다. 네, 풀이법이 두 개. 첫 번째 풀이는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fx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는 0.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걸로 인수분해 되거나 혹은 저걸로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되겠죠? 그치? 원래 바로 작성하면 그렇잖아. 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 지금 안 나와 있죠. 제곱의 계수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돼야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걸 한 번 더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네, 이런 꼴로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되겠죠. 됐니? 자, 근데 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근이 뭡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이. 하지만 확실한 거는 밑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알아낸 게 등호의 좌변 fx가 얘나 혹은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요 식대로 이렇게 따라 움직이면 는영 빼고 fx는 등호의 좌변 얘 또는 얘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는 오히려 밑에가 풀에 쳐놓은 식보다는 얘가 좀 더 유리합니다. fx가 a 가로 x-알파 x-베타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리거든요. 됐습니까? 됐나요?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냐면 여기는 x자리 대신에 3x-1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x자리 대신에 3x-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x자리 대신에 3x-2 이렇게 3x-2 x자리 대신에 이렇게.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a 가로 3x-2 알파 3x-2 베타.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구하랍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이 식이 0되는 x값이니까 이거 0되는 값 한번 써볼까요? 3x-2 알파가 0되는 x값. 따라서 넘어가면 3x는 알파 플러스 2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 그 이번엔 얘가 0이 되는 값 3x-2 베타는 0. 식의 구조가 알파와 베타를 바꿔 쓸 뿐이 똑같으니까 이건 뭐 두 번 쓰지 말고 그냥 바로 계산해보면 3분의 베타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두 근에 이게 두 개의 근이에요. 합과 곱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 얘랑 얘랑이 두 근입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분의 3으로 통분되어 있으니까요. 3분의 분자력의 분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두 근의 곱 9분의 얘랑 얘랑 곱하죠. 분배합니다.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2베타 2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럼 남은 건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두 근의 합 3분의 이걸 계산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아까 여기 썼네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그들의 합이 5란 뜻이고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 알파 베타의 곱이 4. 이걸 대입만 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5를 대입하게 되면 3분의 9 약분하면 3.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9분의 알파 베타 4 플러스 2, 3은 6 플러스 4. 약분이 안 돼. 5네요. 네, 이게 10이죠. 2, 5, 10. 그럼 9분의 18 약분하면 2. 이 문제 정답 두 근의 합 3. 두 근의 곱 2. 이렇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런 풀이 하나 있어요. 지울 겁니다. 이런 풀이 하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풀이는 아마 이 풀이 두 개는 워낙 유명해서 책에도 아마 비슷하게 언급이 돼 있을 텐데 첫 번째 풀이보다는 두 번째 풀이가 개념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지만 이해만 하면 이게 좀 더 빠르긴 합니다. 두 번째 풀이가. 다시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둡시다. 이 방정식의 두 개 근
x는 알파, 베타.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됐고 알파, 베타는 4가 됐다는 뜻이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이니 직접 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f 알파가 0 또는 f 베타가 0이에요. 2차 방정식은 최대 근이 몇 개죠? 2개입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3개가 나올 수 없어요. 구조상 2차 방정식 근이 3개일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라는 2차식이다 이거. F라는 2차식. 그 2차식의 X에 뭘 집어넣어야 0이 됩니까? 물어보면 그 들어갈 수 있는 네모 자리에는 알파 아니면 또는 베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치? F 알파 아니면 F 베타만 0만 되지 나머지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이 말 이해해요? 근데 이 식 봐봐. 옆에 식. 근데 책에는 F 똑같은 2차식이잖아. 이게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F가 쓰인다는 얘기는 같은 2차식인 겁니다. 근데 그 2차식에 얘를 집어넣는데도 0이 된대잖아. 따라서 3x-2는 뭐일 수 있죠? 알파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F는 알파하고 베타만 0이 되는 거야. 근데 F 어쩌고가 지금 0 나왔다는 얘기는 이 어쩌고가 알파이거나 아니면 3x-2는 베타란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뜻입니다. 알파, 베타 말고는 F를 0 만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다시 말하지만 이 함수 F 요만큼의 근은 X가 근이야. X가 근이야.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X값 두 개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식을 X로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을 찾으려면. 넘어서 양변 3으로 나왔더니 X값 하나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 나머지 X 하나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 그래서 두 근의 합, X의 합, 근의 합,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근의 곱, 9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까 했던 그 내용 있죠. 여기를 이렇게 각각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처럼 답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3분의 9 약분하면 3. 그래서 답은 3이 나왔고 여기는 9분의 4 플러스 2, 5, 10, 14, 14에 4 더하면 18 약분하면 이 값은 2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두 번째 풀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이해를 하면.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해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것만 읽어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근이 만약에 이 방정 근을 알파, 베타라고 뒀다는 가정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됐고 알파, 베타는 4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F알파가 0, F베타가 0. 얘 알파, 베타 말고는 F를 0 만들 수 있는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F 어쩌고가 0이 됐다는 뜻은 안에 들어있는 3x-2가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이다. 정리해봤더니 이 식을 x로 정리했더니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거나 또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고 얘네들을 곱하신 식에다가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답이 나온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이 풀이는 생각보다 헷갈리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 문제 말고 오른쪽에 아마 이거보다 좀 더 이거 좀 전에 했었던 문제랑 거의 같죠? 두 근의 합이 6, 두 근의 곱이 9, 2차 반환식의 두 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일단 풀이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제일 쉬운 풀이는 두 번째 풀이하고 있으니까 이 식을 토대로 여기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낼 수 있죠.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이건 갖다 베껴 쓰는 겁니다. 알파 베타는 9. 두 가지를 알아냈고 그 다음은
F 알파가 0, F 베타가 0. 얘 말고는 F를 0 만들 수 있는 애가 존재하지 않는다. 됐니? 근데 문제, F2x 플러스 5도 0이래. 근데 F는 0 만들 수 있는 애를 허용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파 아니면 베타. 따라서 얘가 알파이거나 아니면 얘가 베타여야 한다. 그 등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2x 플러스 5가 알파, 2x 플러스 5가 베타. 그럼 이 식을 넘어가서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가 2개 나오죠? 그 x가 2개는 하나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5, 나머지 하나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근데 지금은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 곱셈하라는 뜻이죠. 이게 두 근이잖아. 그럼 4분의 곱셈등식 알파 베타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베타 마이너스 5를 끄집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4분의 알파 베타 아까 구해놓은 거 있었죠? 9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6 마이너스 30 플러스 25. 합치면 34 마이너스 30이니까 4분의 4 약분하면 1. 두 근의 곱은 1이 된다. 여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것.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것, 알파 베타는 1이라는 것과 더불어 F는 알파만 0 만들고 베타만 0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대략 여기까지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그랬었어요? 아니요. 네. 이랬었죠? 위에는 이 내용 가지고 정리하면 이래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색깔을 달리해서 여기 F 알파, F 베타가 잠시만요. F라는 표기법을 함부로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자, 잠깐만. 여기 잘못됐어요. 문제를 뒤에 보니까 이게 F가 아닙니다. F는 뒤에 따로 나와요. 얘는 F가 아니야. 그냥 G라고 할까요?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GX라고 합시다. 그럼 G 알파 0, G 베타 0. 뭐 그렇다는 뜻입니다. 됐니? 따라서 잘 봐. GX는 알파랑 베타를 근을 갖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게 GX예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근데 책에서는 얘랑 같다 하잖아. 이렇게. 그러므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랑 혹은 얘를 분배한 것 얘는 같은 겁니다. 이 문제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놔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얘를 분배한 것도 괜찮아. 근데 이 문제는 분배한 것보다는 이 모양이 좀 더 나중에 풀이해보면 저 모양이 더 이쁘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분배하진 않을게요. 이게 누구라고? 이게 GX라고. 얘가 GX예요. 이런 겁니다. 이리 갑시다. 이거. 근데 함수 f에서는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게 아니고 2가 된답니다. F알파가 2 또는 F베타가 2. 이걸 넘겨볼까요? 2를 1 넘겨봅시다. 그럼 F알파 마이너스 2 0 또는 F베타 마이너스 2 0. 그리고 치환을 살짝 해볼 건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좌변에 있는 이만큼 있죠? 이만큼에서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함수식 f가 있는데 어떤 2차식 f가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어떤 2차식 f. 그 fx에다가 2를 빼봤어요. 얘를 0 만들 수 있는 x값 두 개는 알파와 베타인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F라는 2차식이 있는데 거기서 2를 빼. 알겠죠?
fx라는 2차식이 있어요. 그래서 2를 빼. 그러면 0이 돼.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알파, 베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끔 이제 책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아서 얘를 라지 fx 이렇게 치환하는 식도 있거든요. 그런 풀이도 있어요. 헷갈리라고 치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간단하게 이해하라고 치환하는 건데 잘못하면 헷갈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스몰 fx-1을 그냥 라지 fx라고 합시다. 그럼 결과는 라지 fx가 0이 되는 x값 두 개는 알파와 베타인 겁니다.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잘 보시면. 그죠? 2의 1로 넘기고 fα-2 0, fβ-2 0. 그럼 결론은 이 알파 베타 자리에 x를 두게 되면 2차식이니까 fx-2도 2차식일 거예요. 이것도 2차식이잖아. 스몰 fx-2도 2차식이죠. 2차식의 상수 빼면 어차피 2차식이야. 그럼 라지 fx도 결론은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식을 0 만드는 x값 두 개가 알파와 베타인 거예요. 그럼 라지 fx라는 2차식을 0 만드는 x값 두 개도 알파와 베타인 겁니다. 따라서 라지 fx라는 관계식은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라지 fx는 2차식인데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거니까 라지 fx는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좌변식가 이제 이어야 돼. 아까 내가 쓴 거에 보니까 이 말이 있었죠? 이 말. 여기 있어요. x-알파, x-베타는 얘랑 같죠? 여기는 x-알파, x-베타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얘를 집어넣어도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럼 이제 이어볼까요? 그러므로 라지 fx는 얘랑 같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같다. 단 여기 잘 봐라. 스몰 fx x제곱의 개수가 3이래. 여기 라지 fx가 뭘 말하는 식이었냐면 스몰 fx 마이너스 2를 말하는 관계식인데 걔가 얘랑 같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차이가 뭐가 벌어지냐면 스몰 fx의 2를 빼도 어차피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근데 그 2차의 개수가 3이 되려면 여기 앞에다가 3을 이렇게 곱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fx는 분배하면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5. 이게 스몰 fx예요. 거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f-1은 3 플러스 9 플러스 5. 정답은 15가 아니죠. 17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죠, 조금.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정리합니다. 한번 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저기 있는 식. 두 분이 알파와 베타를 갖기 때문에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는 관계식이 얘라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라는 겁니다. 이걸 얻어낸 거고. 두 번째, 여기는 이 식. f라는 관계식이 있는데 그 f라는 관계식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2가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어서 2가 나온다는 뜻은 fα-2의 값이 0이 되고 그리고 fβ-2의 값이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 식을 토대로 스몰 f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 2차식입니다. 2차식. 그럼 2차식에 2를 빼도 어차피 2차식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 관계식의 알파와 베타 자리 대신에 일반화 시킨 겁니다. 일반화. 어떤 수학적 관계식을 적용시키려고 일반화시키면 알파와 베타 자리에 그냥 x라고 일반화시키고 이렇게 써서 이 관계식, 이 2차식을 0 만드는 x값 두 개가 알파랑 베타라고 보겠다는 거죠. x에다 베타를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관계식이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는 x에 대한 2차식. 근데 2를 빼도 어차피 영어는 x에 대한 2차식.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을 간단하게 하나의 식 fx로 치환하게 되면 그냥 놓고 풀어도 되는데 만약 쟤를 내가 라지 fx라는 하나의 2차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첫 번째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식이에요. 근데 걔가 근을 알파와 베타를 가져. 정리된 내용이 그거잖아. x제곱의 개수가 3이며 얘 2차식인데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져. 따라서 fx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되는데 2차원 개수가 3이 되려면 여기에 3이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fx가 아까 뭐 나왔다냐면 fx가 여기는 스몰 fx 마이너스 2가 라지 fx였죠.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x-알파, x-베타의 값이 쟤랑 같으니까 이 자리 대신에 쟤를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꿔놓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 스몰 fx는 이거 전개한 값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가 스몰 fx가 되고, 아니면 이거 뭐 굳이 이것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fx는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f-1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도 돼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정리해놓고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f-1의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플러스 9 플러스 5 정답은 17. 네,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뜻이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저번에 우리가 켤레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좀 있었었는데, 켤레근 한 근에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를 우리가 보통 켤레근이라 말한다 하는데 조건이 있었죠. 이거 조건이 있었다. 자, 2차 반응식에 한 근 x가 m 플러스 n 루트 a, a를 쓰면 안 되겠죠? n 루트 k라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m 마이너스 n 루트 k 이렇게 써질 때는 a, b, c가 모두 다 유리수여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한 근이 m 플러스 bi, ni, 그럼 나머지 한 근은 m 마이너스 ni 이렇게 써질 때 저기는 개수 a, b, c는 모두 다 실수여야 한다라는 조건 설명드렸죠? 그 조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겁니다. 문제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2차 방정식에 개수가 a, b가 지금 숨겨져 있는 개수인데 그 유리수라잖아. 그럼 a가 유리수면 2a도 유리수겠지. 개수가 모두 다 2a, b라는 유리수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 근이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일 때 나머지 한 근은 반대 부호.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번. 근을 아는데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뜻입니다. 근을 알고 있는 상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AB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근이 아까 말한 네모 세모 형태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x제곱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플러스 두 근의 곱이 상수항이 되는 2차식. 제곱의 개수가 만약 뭐가 붙으면 이 식 전체 그만큼 배수로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곱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x제곱 두 근의 합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얘네들 곱하죠? 합차가 되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서 2a 값이 마이너스 2랑 같고 b 값은 마이너스 1과 같으므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1번을 구할 수 있고 2번도 똑같습니다. a, b가 있는데 이 a, b가 실수래요. 그럼 실수에서 1 빼도 실수가 되고 얘도 실수가 되고 제곱 앞에 있는 개수 1도 실수잖아요.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한 근이 1 플러스 i, 그럼 나머지 한 거는 1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럼 두 근의 합 2가 되고 두 근의 곱 2가 되겠죠. 그럼 배운 대로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렇게 되네요. 얘랑 얘랑 비교하시면 되죠. 그냥 똑같잖아요. a-1이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2 이렇게 a, b 값을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막판 나서 많이 문제 내용이 쉬워졌죠. 자, 여기도 뭐 쉬워서 12-1번 얘가 집에 가서 하셔도 되고 12-2번도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 12-3과 12-4번만 해봐. 10 마이너스 10. 네. 다른 분 동의하세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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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는? 동의야? 아니면 잘 모르겠어? 다 같은 답이 안 나왔어? 지우? 같은 답이 안 나왔어? 네. 승준이는 하고 있는 중? 너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서인이는? 자, 2차 방정식 한 근이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i고 mn의 값이 실수라고 돼 있죠, 여기? 네. 그러니까 계수와 결론은 다 실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i면 나머지 한 근은 허수의 부와 반대인 거다. 실수를 건드시면 안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한 근이 구해질 겁니다. 그럼 쟤네 둘을 가지고 두 근의 합을 계산합시다. 두 근을 합치면 마이너스 4. 두 근을 곱하게 되면 둘을 곱하면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허수분의 1의 제곱 합치면 5. 그럼 이걸 두 개 가지고 이제 작성하면 되잖아. x제곱 두 근을 더한 값의 부호 반대 플러스 4x 두 근을 곱한 값 상수항 플러스 5. 얘랑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m의 값은 4, n의 값은 5. 근데 n분의 1과 n분의 1을 두고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얘기인데 혹시 이 문제를 저번에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푸신 분 계세요? 혹시 다 이렇게 푸셨나요? 풀이를? 아니 이렇게 푼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근이 m과 n이 4와 5니까 따라서 n분의 1은 4분의 1 n분의 1은 5분의 1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이거 통분하게 되면 20분의 9 x 플러스 20분의 1 양변에 20 곱하면 20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은 0 따라서 a값 마이너스 9 b값 1 그래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 이렇게 푸셨나요? 이거 말고 다른 풀이를 풀었다 난 여기 흰색 풀이 흰색부터 지금 설명한 풀이 말고 난 다른 흰색 말고 다른 풀이를 풀었다는 분 계세요? 이게 다른 풀이가 선생님 저번에 설명했던 거거든. 혹시 이거 기억날까요? 그때 설명한 거 중에? 만약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반대로 x값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답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기억해요? 이게 그 말 아닐까요? 4와 5를 근으로 갖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를 4와 5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됐니? 그럼 역수를 여기다 밑에다 흰색을 지울게요. 이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쟤라는 거잖아. 4분의 1과 5분의 1, n분의 1과 n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얘라는 뜻은 얘네를 가지고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은 이거 아닐까요? 얘네를 가지고 만들어진 2차 방식은 b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0은 0 아니죠? 네, 지금은 순서가 중간에 말하다 보니까 여기를 설명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바로 가는 거죠. 여기서 mn을 가지고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n값과 n값이 이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든다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9x 플러스 두 근의 곱한값 20 근데 얘네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거꾸로 쓰면 된다고. 그럼 20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은 0 계수를 거꾸로 쓰면
그 역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우리는 그 역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제가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9, B 값은 1. 이렇게 하면 뭐 굳이 아까처럼 통분하거나 이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 있는 문제를 푸시고 중등부 과제는 20문제로 할게요. 네. 이 문제량이 이 문제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단원 구조상 뭐 단순히 이렇게 문제 풀기보다는 설명이 좀 길거나 계산이 복잡한 형태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거 여기까지 하고 중등부 20문제 추가로 과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뭐 꼭 20문제 풀라고 해서 꼭 20문제 맞추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좋은데 최소한 그 정도 하자는 얘기죠.